최종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스크립트. 예.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준비한 슬라이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전 피고인 여인영을 위해서 최후 변론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속상관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 위법적인 명령을 지혜와 용기의 부족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방첩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체포 관련하여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고 선관위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깊이 반성하며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충직한 군인으로서 내란을 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러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금일 최후 변론에서는 이러한 전자에 피고인의 행위, 내용, 결과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전 모의나 준비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결국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 측에서 적용하려는 직권남용 및 위증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엄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국헌문란의 목적, 즉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을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군사상 필요조치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막상 평시 계엄이 선포되자 상급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면서 평소 훈련한 대로 전시합동수사본부 실행계획 및 예규에 따른 수동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비록 장관의 명령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선관위 등의 일부 장애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국회나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고인은 계엄을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사나 필요에 따라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게는 상급자의 지시를 수용하여 임무 수행에 나서 군사적 분석을 이해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내란 기간의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임무가 내란으로 평가를 이루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의 요건은 아까 살펴본 헌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령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의도는 이에 대한 기초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 등을 정보로 공개하고 의원의 필요를 문제하여 원령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의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관의 스포 지시에 따라 승소하였으나 그 자체를 공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의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물론 인식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결론은 세 개의 소급 공개입니다. 첫째,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기대 상황을 준비한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계엄 동의에 피고인의 인식을 뿌리고 피고인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별도로 합니다. 셋째, 실행의 태양, 그리고 폭성의 범위에 있어서는 겁니다. 이를 기대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금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이걸 주관하였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모두 구조적으로 풀린다면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다. 먼저 계엄 선포 경우 피고인의 인식을 지금 사실의 문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엄의 지휘도와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휘부, 장 대통령과 장관은
정치개혁을 일반하고 계엄을 설립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안을 이루고 파업자들과의 대응에서 정보 공부를 생활하였습니다. 헌법상 합법적 기준 내에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알려준 것에 계엄 선포 피고인을 포함한 임지휘관들에게 상호 배려나 의도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반해 전체적인 기호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안보를 계획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자신에게 불을 의미로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자와의 인식에는 없었습니다. 한국 명령의 수용 및 이 계획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행위를 제시하는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도 국정에서 정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피고인에게 계엄 관련 정책 지시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정황하였습니다. 김영현은 더 나아가 방송사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음악을 교정한 것 아닌 사실입니다. 이후 중앙선관위 중심적으로 보신바와 함께 승성양의 조정관리로서는 꿈성수한 같은 말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몰국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진국민 과정에서 배우는 의의 성장을 소리모 사이트이고 성장을 진행을 서투르고 진행을 하지 없고 그러한 경우 장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5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현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및 국회 장악 계획을 직접 설명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사령관들 모두 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인영은 김영현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암시를 들었으나 이를 답답한 정치 상황에 대한 한탄 중 하나로 치부한 것으로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여인영과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고 당일 22시 계엄 선포 전까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대권을 암시하는 수준의 발언이 2차례 정도 있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윤석열의 특정인 관련 발언에 대해 한 공소사실 동안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곽정훈 사령관이 만취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 모임에서는 비상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각 사령부의 출동 준비 태세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1월 30일 모임은 원래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업무 보고가 수년된 것으로 피고인은 김영현의 가정적 계엄 언급을 듣고 책상을 내리치며 강하게 반대하였고 특검이 주장하는 2023년 12월 이전부터 군사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훈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일시 소위 D-Day H화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12월 3일 21시 45분경 김영현이 10 내지 20분 뒤에 비상 상황이라 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날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진우 사령관도 22시 23분 대통령 담화 전에는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가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가설대로 국헌 문란 및 국회 의결 저지가 목적이었다면 방첩사는 당연히 신속한 국회 출동과 무력 공세, 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갑작스러운 계엄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임무의 일환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특정 대상자 검거, 소재 파악 등 수사와 관련된 임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려 한 것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판결문 1047면에서는 사령관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전체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때그때 단편적인 형태의 임무만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의결 저지 목적이 피고인과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계엄 선포 직전 방첩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
방첩사는 사전에 계엄을 준비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및 지휘의 공복을 보면 계엄 당일 오전 대령 정기 인사로 대령급 절반 이상이 보직을 교대하였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는 장소인 합참의 방첩부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후임자가 보직되지 않아 핵심 지휘관이 공석이었습니다. 연말 인사 및 정상 퇴근으로 다수의 만취자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방첩수사단 증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물리적 시스템의 차단도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담당자가 정상 퇴근하여 연결 시스템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상 대기 태세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평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적 차원의 거부감도 존재하였습니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로 부대가 해편되는 경험함으로 인해서 방첩사는 계엄 등 정치 개입에 대해서 조직 차원의 극도의 민감성과 부정적 기류가 있었습니다. 3천여 명의 방첩사 요원 중 사전 준비에 관여하였다는 증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 외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즉 서울경찰청의 1차 국회 통제 지시, 수방사 병력의 여의도 도착, 707 특임단의 헬기 착륙, 국회 내부 진입 및 의원 체포 지시 등은 모두 사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던 범위는 그와 달랐습니다. 22시 40분부터 23시까지는 지하 지통실의 시스템이 다 다운되어 외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3시 이후에야 5층 기밀실에서 TV 뉴스를 신청하기 시작하였으나 특전사 수방사의 상황 공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지한 내용도 특전사 병력이 국회 외부에서 경찰, 시민들과 뒤섞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피상적으로 화면으로 본 것에 한정됩니다. 피고인은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작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제한적인 TV 화면과 단편적 지시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에 밝혀진 사실을 사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 내용, 결과입니다. 행위의 경위를 보면 지휘부는 방첩사령부 계엄 지휘부는 방첩사령관인 피고인에게 정보를 차단하였고 사전 모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영현의 지시를 단순 군사상 조치로 오인하여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며 이는 윤석열 중원과도 부합합니다. 행위의 내용을 보면 특정인 체포나 선관위 검증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기관 무력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보면 계엄 이후에 장기 작전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물리적 준비 및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이진우 곽종군 사령관의 증언과도 부합합니다. 실행 준비나 결과적 정황에 비추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전 모의 및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과 총 7회 대면하였던 점을 사전 모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회 만남의 실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회는 방첩사 고유 업무인 대공수사 보고였습니다. 과거 정부 기무사령관 시절 월 1회 보고에 비추어 이례적인 빈도가 아닙니다. 2회는 대통령 경호작전 부대 격려 자리였습니다. 6월과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경호작전 도구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2회는 타 목적 모임 또는 우연한 조우였습니다. 3월 말 조태용 국정원장의 보직 변경 격려 자리, 11월 9일 장관 공관 모임 중 대통령이 즉석에서 합석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7회의 만남 중 계엄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 위한 목적의 자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차례 명시적인 반대 표명이 확인됩니다. 2024년 3월 말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은 신원식 장관과 함께 계엄의 실현 불가능성 및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024년 5월 말 또는 6월 초경으로 그 시경에 대공수사 보고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군의 준비 및 훈련 미흡을 지적하며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이는 윤석열의 공판 증언 및 곽종군 사령관의 증언과도 부합합니다.